오늘의 이야기는 매일 고기 50kg를 사가는 70세 할머니를 의심한 정육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모두의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오래 숨겨왔던 사연과 깊은 상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감동의 순간까지 지금 함께 하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동네 정육점 문을 밀고 들어서는 윤자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 평범한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넘기고 소박한 카디건을 걸친 채 작은 손가방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정육점 주인 박 씨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새로 이사 온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씨가 습관적으로 인사하자 윤자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기 좀 사러 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미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박 씨가 익숙하게 묻자 윤자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합쳐서 50kg 정도 주세요. 오늘도 같은 양으로요.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50kg이라니 이건 보통 가정에서 한 달은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 윤자는 벌써 일주일째 매일 같은 양을 사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잔치라도 준비하시나 보다 했는데 매일같이 이런 양을 사가는 걸 보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50kg이요? 정말 많으시네요. 혹시 어디 식당 하시는 건가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윤자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필요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자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기색이었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는 고기를 포장하면서도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섞어서 포장하는 동안 윤자의 얼굴을 슬쩍슬쩍 살펴봤는데 할머니는 계속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대체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가족이 많으신가요? 박 씨가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윤자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여러 용도로요. 친척들이 많아서요. 하지만 그 대답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친척이 많다면서 왜 항상 혼자 오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매일같이 같은 양을 사가는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박 씨는 더 묻고 싶었지만 윤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저희 동네에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에는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윤자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어요. 아직 동네 사정을 잘 모르겠네요. 그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근하게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동네는 참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도 다 착하고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하지만 윤자는 이미 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현금으로요. 두툼한 지폐 뭉치에서 50kg어치 고깃값에 해당하는 돈을 정확히 세어서 건네는 모습에 박 씨는 또 한 번 의아해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매일같이 말입니다. 할머니, 카드 쓰시면 더 편하실 텐데요. 박 씨가 넌지시 제안해보자 윤자는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현금이 편해서요. 카드는 잘 안 써서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윤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고기를 포장한 큰 상자 2개를 들고 나가려는 윤자를 보며 박 씨는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무거우실 텐데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윤자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50kg이나 되는 무거운 상자들을 힘겹게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나이에 저런 무거운 짐을 혼자서 들고 가는 것도 이상했지만 도움을 거부하는 모습이 더욱 수상했습니다. 윤자가 가게를 나선 후 박 씨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요즘 매일 오시는 할머니 있잖아. 뭔가 정말 이상하지 않아? 오늘도 50kg씩 사가시는데 도와드리겠다니까 거절하시더라고.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저 나이에 50kg씩 매일 사가는 게 어디 정상이야? 더군다나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리고 항상 현금으로 계산하시잖아. 요즘 누가 그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녀? 박 씨가 고개를 흔들며 말하자 아내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그것도 이상해. 그리고 질문하면 계속 얼버무리시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박 씨 부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윤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가게에 매일 오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참 이상해요. 슈퍼마켓 사장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매일 고기를 50kg씩 사가세요. 그것도 현금으로. 벌써 일주일째예요. 박 씨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kg이요? 그게 말이 돼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많은 고기를 매일 사가실까요? 혹시 뭔가 수상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이렇게 윤자에 대한 의구심은 동네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네의 특성상 이런 소문은 금방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자에 대한 이야기는 동네 곳곳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저마다 다른 추측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네 미용실은 이런 소문들이 가장 활발하게 오가는 장소였습니다. 매일 50kg씩 고기를 사간다는 그 할머니 말이야. 파마를 하고 있던 김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요즘 고깃값이 얼마나 비싼데. 옆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던 이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 어제 계산해 봤는데 한 달이면 거의 몇백만 원은 나올 거야. 연금 받는 할머니가 그런 돈을 어떻게 써? 미용실 사장이 가위질을 멈추고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항상 현금으로 계산하신다면서요? 요즘 누가 그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미용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김 여사가 놀라며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이상한 일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젊은 손님이 설명했습니다. 통장 대여라든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계속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불법적인 일의 앞잡이로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이야기는 동네 약국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으러 온 박 할아버지가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고기 많이 사가는 할머니 이야기 들으셨어요? 약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숨기는 게요? 박 할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약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매일 그런 양의 고기를 사서 어디다 쓰겠어요? 더군다나 그 정도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닌다는 것도.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도박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건 아닐까? 계산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불법 음식점이라든지.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고기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손님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할머니가.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뭔가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개농장이라든지.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개농장?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고기가 필요한 거구나. 하지만 이런 추측도 금방 반박당했습니다. 개농장을 한다면 집 근처에서 냄새라도 나야 하는데 그런 건 없잖아. 슈퍼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농장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동네에서 그런 걸 허가해 줄 리가 없어. 경로당에서는 더욱 심각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저 할머니 혹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건 아닐까? 화투를 치던 할머니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곳에서 나이 드신 분들 꼬셔서 전 재산 갖다 바치게 한다잖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어. 옆에 앉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런 곳에서 신도들끼리 공동생활을 하면서 매일 재물 같은 걸 바친다더라. 그래서 고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추측들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육아맘들 사이에서는 더욱 심각한 우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혹시 아이들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은 아닐까? 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른 엄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아동 관련해서 끔찍한 일들이 많잖아요. 첫 번째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인신매매라든지 불법 양육이라든지. 그래서 아이들 먹일 고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이런 추측이 나오자 엄마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할머니 집에서 아이들 울음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정말 아이들이 있는 건가?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인 건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동네 카페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할머니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가신다면서요? 카페 사장이 말했습니다.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규칙적이래요. 출근? 손님 중 한 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어딘가에 정해진 장소가 있다는 얘기네요. 대체 그 고기들을 어디로 가져가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동네 전체가 윤자라는 한 할머니에게 온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윤자를 만나면 유심히 관찰했고 그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이 동네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다가가서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오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동네 사람들의 의혹이 점점 커져가던 어느 날 정육점 주인 박 씨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윤자가 고기를 사러 와서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윤자가 가져온 낡은 장바구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박 씨가 발견한 거였죠. 할머니, 뭔가 떨어뜨리셨어요. 박 씨가 친절하게 말하며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자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윤자의 당황한 모습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거든요. 박 씨는 그 종이를 윤자에게 건네주기 전에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은 메모지에는 아이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민수, 영희, 철수, 지영, 준호. 이런 식으로 10명 가까운 아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 이름 옆에 나이로 보이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7, 영희 9, 철수 6. 이게 박 씨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윤자는 재빨리 그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메모일 뿐이에요. 하지만 윤자의 반응은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해하고 있었고 그 종이를 숨기려는 모습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박 씨는 윤자가 서둘러 가게를 나간 후에도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가 적힌 메모. 그런데 윤자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다닐까요? 그날 저녁 박 씨는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박 씨가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아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적힌 메모라고? 그런데 그 할머니 주변에는 아이들이 없다고 했잖아. 맞아. 그게 이상한 거야.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메모를 보자마자 그렇게 당황하더라고.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정말 아이들과 관련된 무슨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이 이야기는 다음 날 동네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육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미용실, 슈퍼마켓, 약국을 거쳐 동네 전체로 번져갔죠.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적힌 메모라고? 동네 육아맘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한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나이까지 적혀 있었다고요? 다른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육점 사장이 직접 봤다니까 확실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메모를 보자마자 황급히 숨겼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얘기네요. 세 번째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적어놓고 다닌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엄마들은 저마다 불안한 추측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인신매매나 그런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그런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을 유괴해서 어딘가에 가둬놓고. 그 말에 다른 엄마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할머니 집 근처에서 아이들 울음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다른 곳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있는 건가? 매일 50kg씩 고기를 사가는 것도 그 아이들 먹이려고 그런 건 아닐까? 추측들은 점점 더 극단적이고 불안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일에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혹시 그 할머니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할머니가 그런 일을 스스로 할 리는 없을 테니까 말이야.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그 메모에 적힌 아이들의 나이였습니다.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였거든요.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 나이의 아이들일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문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 직원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단순히 메모 하나만으로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운데요. 첫 번째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아이들에게 해가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들이 동네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윤자는 이런 시선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고 무거운 상자들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의심스럽고 불안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이것이 동네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아이들과 관련된 무서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 한 장이 불러온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동네 전체가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윤자를 볼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유심히 관찰했고 그 할머니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적힌 메모 사건 이후 동네 사람들의 윤자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본격적인 감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동네 반장을 맡고 있던 최 씨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최 씨가 몇몇 주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확인이라니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예요? 동네 카페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최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라가 보는 거죠. 그 할머니가 매일 고기를 사서 어디로 가는지 말이에요. 만약 정말 이상한 일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척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 제안에 몇몇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은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아요. 만약 정말 아이들에게 해가 가고 있다면 우리가 막아야죠. 한 엄마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최 씨와 몇몇 주민들은 윤자의 동선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윤자가 정육점에 나타나는 시간인 오전 9시 30분 즈음 그들은 정육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육점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윤자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저기 오시네요. 카페에 앉아있던 주민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자는 평소처럼 정육점으로 들어갔고 약 15분 후에 큰 상자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무거운 상자들을 힘겹게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의아해했습니다. 그 나이에 저런 무거운 짐을 매일 들고 다닌다는 게 정상적일까요? 윤자는 정육점에서 나와 동네 어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소형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 트럭이 그 할머니 거였구나. 주민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윤자가 어떻게 그 무거운 고기들을 운반하는지 궁금했는데 트럭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자는 트럭 뒷부분을 열고 고기 상자들을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럭 안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 이미 다른 상자들이 여러 개 실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트럭 안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지? 주민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아해했습니다. 윤자가 트럭을 운전해서 떠나자 주민들은 급히 자신들의 차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자동차로 윤자의 트럭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죠.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들킬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윤자의 트럭은 동네를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기 어디로 가는 거야? 운전하고 있던 최 씨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뭐가 있다는 거지? 약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니까 윤자의 트럭이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건물은 언뜻 보기에 창고 같아 보였습니다. 낡고 허름한 단층 건물이었는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저런 곳에 뭐가 있다는 거야? 동승자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차를 좀 더 떨어진 곳에 세우고 조심스럽게 그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윤자는 트럭에서 고기 상자들을 하나씩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건물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이들이 그 안에 있다면 뭔가 소리라도 날 텐데 말이죠. 정말 조용하네. 한 주민이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윤자가 모든 상자를 건물 안으로 옮기는 데는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 안에 정말 뭐가 있는 거지? 아이들이 정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추측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자가 건물에서 나와 다시 트럭에 올라타려는 순간 주민들은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 봐서요. 윤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트럭을 몰고 다시 동네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자가 떠난 후 주민들은 그 건물 주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최 씨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무단 침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주민이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만약 정말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결국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그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건물 주변을 돌면서 창문이나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창문들은 모두 가려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왜 창문을 다 가려놨을까? 뭔가 숨기려는 게 분명해. 주민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건물 문도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 나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하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한 주민이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닐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저 건물 안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닐까?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동네로 돌아온 주민들은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이상한 곳이었어요. 창고 같은 건물인데 창문은 다 가려져 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 이야기가 퍼지자 동네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럼 정말 뭔가 숨기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이들이 정말 그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그래도 이 정도면 의심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말 아이들이 그 외진 건물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윤자에 대한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졌고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윤자가 매일 찾아가는 외딴 건물에 대한 소문이 동네 전체로 퍼진 지 며칠 후 뜻밖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호기심 많기로 유명한 초등학교 3학년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평소 자전거를 타고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우연히 그 건물 근처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이상한 거 봤어. 민준이가 집에 돌아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녁 준비로 바빠서 대충 듣고 있었습니다. 응, 뭘 봤는데? 저기 외딴 곳에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할머니들이랑 아이들이 밥 먹고 있었어. 민준이의 말에 엄마가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할머니들이랑 아이들이? 응, 정말 많았어. 줄을 서서 밥을 받아 먹고 있었는데 다들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 그런데 왜 어른들은 그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민준이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들 때문에 아이가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민준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 얘기는 어른들끼리 하는 거고.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나 창문으로 봤어. 큰 방에 테이블이 많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아이들이 함께 앉아서 밥 먹고 있었어. 그리고 앞에서 그 고기 많이 사는 할머니가 밥을 나눠주고 있었어. 민준이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자 엄마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민준아, 정말로 그런 걸 봤다는 거야? 응, 정말이야. 거짓말 안 해. 그날 저녁 민준이 엄마는 남편에게 아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아빠도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아이가 영향을 받은 거 아닐까? 하지만 민준이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김치찌개도 있었고 밥도 있었고 반찬도 많았어.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들었어. 민준이의 부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보니 정말 뭔가를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요즘 동네에서 떠도는 무서운 소문들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민준이 아빠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랑 함께 가볼까? 내가 본 그곳 말이야. 민준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 내가 안내해 줄게. 다음 날 오후 민준이와 아빠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있게 길을 안내했고 정말로 그 외딴 건물까지 데려갔습니다. 아빠는 건물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민준아, 내가 어디서 안을 봤다는 거야? 저 창문이요. 민준이가 건물 옆쪽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아빠가 그쪽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는데 정말로 안이 보였습니다. 창문이 완전히 가려진 게 아니라 일부분이 열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넓은 공간에 여러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고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아이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윤자가 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아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떠도는 무서운 소문들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거든요. 아이들은 전혀 억지로 끌려온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내 말이 맞지?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민준아. 내 말이 맞네. 아빠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준이 아빠는 부인에게 오늘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민준이가 본 게 사실이었어. 그리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자가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빠가 고민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이웃들부터 시작해서요. 정말요? 민준이가 직접 봤다고요? 이웃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도 함께 가서 확인했어요. 정말 무료 급식소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이가 제대로 본 게 맞나요? 혹시 착각한 건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윤자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아이들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아이들은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혹시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육점 박 씨도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할머니는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숨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런 의문들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아니면 그 할머니가 겉으로만 좋은 일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 부모가 그 할머니랑 한패인 건 아닐까? 아니면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이런 극단적인 의심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준이 부모는 이런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괜히 나섰나? 하는 후회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봤어. 거짓말 안 해. 아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왜 어른들은 안 믿어줘? 이런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은 직접 확인해 보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이 말이 사실인지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동네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윤자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준이의 증언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준이라는 작은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동네 사람들의 의견은 점점 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증언 이후 동네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여전히 윤자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민준이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로 말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경차 한 대가 동네 입구에 멈춰서더니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정육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윤자 할머니 아세요? 박 씨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가 밝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윤자 할머니가 전에 살던 마을에서 왔어요. 전에 살던 마을에서요?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씨는 즉시 아내를 불렀고 곧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금방 퍼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누군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알죠. 윤자 할머니는 우리 마을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며 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유명하다니 무슨 일로요? 미용실 사장이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따뜻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마을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셨어요. 3년 동안이나 말이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랑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매일 따뜻한 밥을 해주셨거든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료 급식소요? 정말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100명 넘게 와서 밥을 먹을 정도로 커졌어요. 모든 비용을 할머니가 혼자 부담하셨죠. 그런데 할머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으셨을까요? 누군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철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힘드셨어요. 남편분도 돌아가시고 아들분도 사고로. 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분이 사고로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통사고였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 후에 보험금이랑 보상금이 나왔는데 할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돈으로 급식소를 운영하신 거예요? 정육점 박 씨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길 남편분과 아들분이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철수의 설명을 들으며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의심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마을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시길 더 큰 규모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2개나 만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센터를 2개요?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하나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고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라고 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민준이 아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아이가 실제로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가 아이들이랑 어르신들에게 밥을 나눠주시는 걸 말이에요. 김철수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벌써 시작하신 거네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몇몇 주민들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수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마을에서도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심을 했다고요? 미용실 사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그런 큰일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혹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김철수는 계속해서 윤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계세요. 특히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아들을 잃으신 후에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손자, 손녀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럼 왜 할머니는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해주신 걸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요.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않으세요. 조용히 혼자서 하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마 우리 마을에서 떠나올 때 상처도 받으셨을 거예요. 김철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상처요?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가 3년 동안 급식소를 운영하시는데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혼자서 그런 일을 하느냐, 뭔가 숨은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할머니가 정말 상처받으셨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서는 조용히 하려고 하시는 건가 보네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네요. 정육점 박 씨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사과드려야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김철수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할머니께 안부 인사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혼자서 하시기에는 너무 큰일이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여러 주민들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만 있으시면 돼요. 할머니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김철수가 떠난 후 동네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과 불안은 사라지고 대신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책했습니다. 할머니께 어떻게 사과드리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드렸을까? 이런 걱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의심을 표했던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이제라도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해요.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혼자서 하시게 둘 순 없잖아요.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함께 도와드리자.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할머니에게 갑자기 도움을 제안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우리를 받아주실까?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우선 정중하게 사과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죠. 동네 전체가 윤자 할머니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김철수의 증언 이후 동네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윤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결국 정육점 박 씨를 중심으로 몇몇 주민들이 직접 윤자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직접 사과드리고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박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오해 속에서 할머니를 힘들게 해드릴 순 없잖아요. 미용실 사장, 슈퍼마켓 사장,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동참했습니다. 모두들 무거운 마음으로 윤자의 집을 향했습니다. 윤자의 집 앞에 도착한 사람들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가도 될까? 할머니가 우리를 받아주실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박 씨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윤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정육점 박 씨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자는 아마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윤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굉장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윤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함께 온 것을 보니 더욱 경계심이 든 것 같았습니다. 박 씨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실수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윤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고 계신 일, 저희가 오해했어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였잖아요. 윤자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어딘지 모를 슬픔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윤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전에 살던 마을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윤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오셨나요? 윤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분이 할머니께서 3년 동안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셨다고,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윤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또 오해받을까봐 무서웠거든요. 그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슈퍼마켓 사장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윤자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의심할 만도 하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박 씨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혼자서 그런 큰일을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텐데요.
윤자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요? 네, 할머니. 저희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 좋은 일을 혼자서만 하시게 둘 순 없잖아요. 미용실 사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이에요. 매일 많은 사람들 밥을 해드려야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윤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가 나눠서 하면 되죠. 할머니 혼자 부담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제안에 윤자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윤자가 한동안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렇게 해서 윤자와 동네 주민들은 함께 그 외딴 건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윤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도 갑작스런 사고로 떠났어요. 윤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후에 보상금과 보험금이 나왔는데 저는 그 돈을 제 삶에 쓸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무료 급식소를 시작하신 거군요. 박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그런데 왜 여기로 이사 오신 거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윤자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전 마을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몇몇 분들이 제가 무슨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윤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달라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슈퍼마켓 사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마침내 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윤자가 문을 열자 정말로 김철수가 말한 그대로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공간에 테이블들이 놓여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아이들이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평화롭고 따뜻한 모습이었거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르신들의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큰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윤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밥 고마워요. 윤자가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예쁜 아이들아. 동네 주민들은 이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윤자는 정말로 천사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급식센터의 따뜻한 모습을 본 동네 주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품었던 의심과 불안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표정,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윤자의 자애로운 눈빛을 보며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정육점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윤자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너그러운 마음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분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미용실 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윤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이제부터 함께 해도 될까요? 이런 좋은 일을 혼자서만 하시게 둘 순 없어요. 윤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요? 정말 함께 해주시겠어요? 윤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슈퍼마켓 사장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식사를 하고 있던 어르신 중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시지? 윤자가 밝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분들이세요.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어르신이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네. 아이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순수한 아이들의 인사에 어른들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이런 아이들을 의심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박 씨가 윤자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고기를 제가 무료로 제공할게요. 그리고 직접 여기까지 배달도 해드릴게요. 윤자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너무 부담이 돼요. 부담이 아니에요, 할머니.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동안 할머니를 의심했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요. 미용실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반찬 만드는 걸 도와드릴게요. 김치나 나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슈퍼마켓 사장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쌀이랑 필요한 식재료들을 제공할게요. 할머니 혼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나둘씩 도움을 자청하는 사람들을 보며 윤자는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윤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힘들긴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사람들도 모두 뭉클해했습니다.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박 씨가 신선한 고기를 준비해서 직접 센터로 배달했고 미용실 사장은 집에서 만든 반찬들을 가져왔습니다. 슈퍼마켓 사장은 쌀과 각종 식재료를 제공했죠. 다른 주민들도 저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도왔습니다. 어떤 이는 설거지를 도왔고 어떤 이는 청소를 도왔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와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민준이와 그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진실을 말했지만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말한 게 맞았지?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엄마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정말 대단해. 어른들보다 더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었구나. 민준이 아빠도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아이가 되렴. 센터는 점점 더 활기차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윤자 혼자서는 하루에 10명 정도를 도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윤자는 센터 앞에 작은 간판을 세웠습니다. 사랑의 나눔센터라고 적힌 소박한 간판이었어요. 그 간판을 보며 동네 주민들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정말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된 것이었거든요. 할머니, 이 간판 정말 예쁘네요. 미용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윤자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비로소 진짜 사랑의 나눔 센터가 된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센터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어르신들의 따뜻한 대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박 씨는 매일 고기를 배달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해본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움을 주면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고 있었거든요. 윤자는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아. 당신들이 원했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윤자를 통해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런 나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사랑과 나눔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매일 저녁 센터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는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윤자의 작은 용기와 동네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